네, 안녕하세요. 엉클오지 호주 사는 사람들. 오늘 또 법무사님을 제가 쪼르고 졸라서 네, 모셨습니다. 그러면은 또 오게 된. 학생분들 중에서 우리가 나는 ABN으로 일했어요. 이런 그쵸. 분들이 있거든요. 내가 사업자 번호를 받고 고용 관계가 아니라 이런 분들을 경력 증명할 수 있나요? 가능합니다. 아, 가능해요. 네. 어. ABN으로 일했다는 얘기는 내가 개인 사업자로 해서 서브 컨트랙터로 하신 분들이 많거든. 네네. 특히 이제 뭐 이런 셰프나 주방에 계신 분들보다는 건설업 쪽에 계신 분들, 타일이나 타일라든가 미장이나 뭐 카펜터라든가 뭐 그런 분들, 미장이요? 네. 어. 타일, 미장, 목공, 네. 뭐 용접. 그렇죠. 미장은 아니고요. 아버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. 제가 옛날에. 그래서 아무튼 ABN 넘버도 다 인정이 가능하고 대신 이제 ABN 넘버를 인정받으려면 이제 준비할 서류들은 네. 이제 TFN 텍스 파일 넘버로 네. 직원으로 일하셨던 거랑은 좀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. 그 부분도 좀 유념을 하시고 이제 저희가 좀 네, 서류적인 부분들은 네. 상담 받아보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캐시로 일을 했어요. 이거 안 되지만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캐시 잡 어떻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? 이런 분들도 어떻게 해요? 근데 이제 캐시잡은 호주 내의 경력과 호주 외의 경력으로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. 아, 네. 일단 이민성이 경력을 증빙하는 걸 요구할 때는 이 경력이 유급이냐 무급이냐인 거예요. 사실 텍스는 그 나라의 조세제도에 따라서 뭐 내야 되고 안 내야 되는 건데 네.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호주 외의 나라들은 꼭 경력을 증빙할 때 텍스를 낸 증빙은 좀 유급을 했다라는 강력한 증빙 자료가 되겠지만 꼭 텍스를 안 내도 가능해요. 그러니까 뭐 캐시로 받고 일했다, 오케이 가능해요. 근데 이제 호주의 경력은 이제 호주는 조세제도에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. 그죠. 만약에 캐시로 이런 거로 증빙을 했어. 경력 증명서만 증빙을 했어. 근데 텍스를 낸 뭐 페이슬립이라든가 뭐 텍스 에비던스를 만약에 안 내게 되면 네. 담당하는 케이스 옵스에 따라서 이걸 그냥 추가적인 자료 요청 없이 인정을 해줄 수도 있지만 네. 근데 만약에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뭐 텍스 에비던스 페이슬립이나 뭐 페이먼트 서머리든 세금낸 걸 내라 했을 때 못 낼 경우면 네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악유업을 해줘요. 네. 그러면 신청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말 일을 제대로 한 건데 고용주가 텍스를 안 낸 거라면 네. 경력은 인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고용주가 이제 난처하게 되실 수가 있죠. 아, 그래요. 그렇죠. 텍스 부분에서 ATO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. 네.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애매한데 그래서 캐시로만 일한 경력은 이제 가능하면 가능하면 호주 경력을 내 안 쓰는 경력을 게 좋지 않을까. 가능하지 않는 게 좋겠다. 네. 그 학생이 아까 전에 쿡 얘기 잠깐 했는데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학업하면서 쿡으로 그냥 쿡 포지션으로 일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인용 경력 맞추고 있어. 이거 좀 쓰면 좋겠어.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하는 방법들이 있을까요? 일단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력이 학업 중간이나 전에 경력이라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. 그 가능한 거는 이 경력이 스킬 레벨이어야 돼요. 그러니까 신청하려고 하는 그 포지션에 맞는 그런 숙련된 직업군이어야 되니까 셰프 같은 경우는 셰프랑 쿡이 나눠져 있잖아요. 그죠. 그러다 보니까 쿡은 다른 어큐페이션이 있어서 쿡 경력은 셰프 경력을 인정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경력은 이 셰프 보면 셰프도 뭐 헤드 셰프부터 해서 데미 셰프까지 단계 나눠져 있는데 데미 셰프나 쿡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. 그럼 이 부분은 이제 하는 업무가 뭔지에 따라서 본인이 하는 업무가 좀 데미 셰프나 커뮤 셰프처럼 낮은 단계 셰프급에 해당이 된다면 고용주분들한테 얘기해서 잡 디스크립션하고 이런 부분은 셰프급이 맞게 준비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혹시 학생이 이제 뭐 아니면 영주권 준비하시는 분들이 캐주얼로 일을 했어요. 파트타임도 아니고 불규칙하게. 오늘 질문들이 예리한데요? 평소와 다르게? 네? 캐주얼. 그렇죠. 그러니까
캐주얼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캐주얼도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이민성 케이스 오피서들이 보는 지침서에 캐주얼은 좀 힘들 것 같다는 말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단순히 캐주얼이 힘든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똑같이 일했는데 왜 캐주얼은 안 되고 그러면 파타임 풀타임은 되겠어. 캐주얼이 안 된다라는 거는 거기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캐주얼은 사실 뭐 정해진 시간이 없잖아. 그죠. 언제 어느 주는 뭐 5시간, 어느 주는 뭐 20시간, 뭐 14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경력이 일관적이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이제 인정이 힘든 거야. 근데 이제 만약 캐주얼이라도 뭐 20시간씩 쭉 했거나 네. 뭐 30시간씩 쭉 했거나 그러면 경력에 문제는 없어요. 아. 근데 이제 가끔 뭐 대부분이 이제 거의 맞춰서 하시는데 네. 이제 뭐 몇 번 이제 조금 낮춰서 했거나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.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주는 빼는 게 맞아요. 아. 그럼 이제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려면 경력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. 네네.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. 내가 한 주에 50시간씩 일했는데 그러면 풀타임은 37시간이니까 13시간은 그러면 다음 주에 갖다 붙일 수 있냐. 근데 이제 이민성이 시간을 계산하는 건 이제 경력 기간을 계산하는 건 주 단위로 해요. 그래서 한 주에 20시간이면 20시간 이상이면 파타임, 37시간 이상이면 풀타임. 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45시간 일했든 50시간 일했든 그건 풀타임, 네. 한 주 끝인 거야. 네. 그래서 이게 52주이란 거면 1년 경력으로 되는 거고 네. 뭐 이 중에 뭐 한 10번 정도를 뭐 낮게 일했어. 풀타임은 안 되고. 그러면 그 주만큼 빠지는 거죠.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. 근데 이제 이 경력 계산을 할 때는 또 이 TSS 비자의 2년 경력이 아니라 뭐 독립기술임이라든가 네. ENS 비자처럼 모든 비자마다 또 경력을 인정해주는 기준하고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정확한 본인이 신청하려고 하는 비자에 맞게 네. 좀 컨설테이션을 잘 구체적인 받으시는 상담을 게 좀 받아봐야 되겠네요. 네. 학생 중에서 한국에서 경력이 있어요. 뭐 졸업하고 나서 경력. 그러면은 RPL이라고 해서 여기서 학위를 변환하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렇죠. 그럼 학위를 변환을 할 때 경력을 집어넣는데 그때 사용한 경력도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? 그리고 RPL을 하면은 이제 빠르게 학위로 전환돼서 장점은 있지만 그 RPL을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리스크 같은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? RPL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위를 많이 받으시는데 이게 합법적으로 인정해준 학위이기 때문에 네. 인정은 돼요. 공부해서 받은 학위나 그건 똑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RPL로 받은 학위가 좀 뭐 리스크가 있다. 뭐 이렇게 말들이 나오는 경우는 네.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미 학교가 이미 문을 닫은 학교에서 이슈를 했거나 그죠. 좀 그 학교에서 이슈를 한 그 학위들을 조건이 뭐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슈를 해줬거나 네. 이런 경우는 예전에 기술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은 그런 케이스는 많이 못 본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단지 유의할 점은 이제 이 RPL 취득을 할 때 이제 요구하는 경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네. 이 경력들은 신청하려고 하는 비자에 들어갈 경력하고 똑같아야 돼요. 혹시 경력을 요청할 수가 있거든. 네. RPL 학위를 받았을 때 했던 경력이 뭘 제출했는지 인성에서 그래서 이제 RPL은 비자를 들어가는 경력하고 똑같이 잘 준비를 하셔야지만 주에도 나중에 혹시 이게 이제 잘못된 경력으로서 불이익을 받지 하거나 않게끔 활용을 하거나 할 때 필요한 사항들 될 거고. 네. 코비드 기간에 만약에 뭐 코비드 기간에 뭐 일을 하지 않았어요. 또는 코비드 기간에 일을 했어요. 근데 이제 코비드 때문에 뭐 일에 대한 부분들이 뭐 시간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거나 뭐 이런 사항들이 있는 것들도 다 적용해서 우리가 그 TSS 기술 심사할 때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들인가요? 이번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일을 못 하셨던 기간들이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민성이 이번에 컨세션 기간이라고 해서 좀
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음. 해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. 사실 이 TSS 비자의 2년 경력이라든가 뭐 독립기술 이민이라든가 이럴 때 이용하는 경력에는 팬데믹 기간에 일을 못했던 기간은 사실 포함이 안 돼요. 안타깝게도. 네. 그래서 이 부분은 경력을 준비를 할 때 네네. 만약에 뭐 경력 기간이 거의 1년인데 락다운이 거의 9개월이야. 실제 일한 건 3개월밖에 안 돼. 네. 이러면 실제 일을 한 거를 1년으로 표기를 한다면 네. 만약에 이제 경력 증빙할 수 있는 페이슬립이나 이런 걸 요청해 올 때 아.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못 받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정리를 해서 실제 계산 일한 정리를 잘해서. 부분만 네. 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네. 근데 이 경력 말고 TSS 비자로 계셨다가 네. ENS 영주권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제 그 TSS 비자를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이 네. 그 기간 동안에 일했던 그 경력, 네. 뭐 3년 경력을 채워야 되는 거기에는 인정이 돼요. 팬데믹 때 일을 못했었던 거는. 네. 근데 그거 외에 다른 경력들은 인정이 안 되니까 그 부분들은 잘 네. 이용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좀 다른 얘기 또 추가적인 얘기 있으세요? 이제 네. 하나 더 이제 얘기를 못한 게 있어서 네. 이 TSS 비자에 요구되는 이 경력 요구되는 시점이 이제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이 아니라 네. 비자가 진행이 돼서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니까 아. 만약에 이제 뭐 비자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경력이 조금 모자르죠. 그러면 이제 그 경력으로 신청은 하고 그 대신에 프로세싱이 예를 들어서 뭐 한 경력이 2개월이 모자르는데 네. 프로세싱이 한 3, 4개월이 가면 그동안 경력이 계속 쌓이겠지. 그래서 심사를 할 때 그 경력까지 인정이 돼서 네. 비자 승인은 날 거예요. 최근에 대충 그러면 신청하고 나서 얼마나 걸리는 상황인가요? 근데 이제 지금 요리 쪽은 조금 빨리 나오시는 것 같아요. 이거는 한 2개월 전으로 더 네. 빨리 나오신 분도 있고, 근데 그렇지 않은 다른 직업군들은 거의 지금 한 최소 3개월에서 한 1년까지 걸리니까 1년까지도요? 네, 네, 그런 부분들 고민하셔서 네. 비자 너무 짧게 남아있는데 경력이 충족이 안 됐다. 그러면 일단 그렇죠, 그렇죠. 추가적으로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은 그렇죠.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네. 그렇죠. 오늘 좋은 얘기 너무 감사드리고요. 좀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, 네. 그 이번에 또 이제 10월 22일, 23일에 이제 코엑스 가셔서 네네. 이민 상담을 하시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호주의 뭐 이민이라든지 유학 이후의 이민이라든지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이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희 그 아래 이제 댓글에 저희가 남겨놓을 테니까 무료 입장권 신청을 하셔서 참석을 해주시면 법무사님이랑 또 해당 일은 무료 상담이시죠? 네, 그 한국에 계신 분들은 네. 예, 그리고 그때 오셔도 되고 또 한국에 출장 가 있는 동안 네. 연락 주시면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호주에 계신 분들은 저희한테 네. 연락을 주시면 네. 예, 그건 제가 맞습니다. 별도로 예, 아래에 댓글 네. 속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예.